네, DJ 비자금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 나왔습니다. 당초 나는 제보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번복했습니다. 한나라당에 자료를 준 사실만큼은 인정한 겁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최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정보관 출신인 박주원 최고위원이 정몽원 전 회장을 언급하며 현대 비자금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3년이죠. 현대 비자금 사건을 내사하고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양도세 예금 증서나 수표들이 입수가 돼 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주성영 전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시인하면서 측근들이 비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뇌물로 받았던 돈들이 수백억입니다. 또는 자금 세탁 등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죠. 그러면서 현대비자금 1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지원 의원을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이 돈이 깨끗한 돈이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깨끗한 돈이었다면 국고에 환수됐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박 의원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측근은. 이름을 대나갔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저는 150억 CD가 무죄가 된 거예요. 박 최고위원은 모레 열리는 당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추가 언급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어제 선출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할 상대당 원내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발언에 날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취임 인사를 위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초반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본격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1야당 패싱하면서 또 밀실 거래하면서 여야관계 아마 끝장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해서 뭐가 되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난 6일 예산안이 처리됐던 과정을 놓고 신경전을 펼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도 이름장을 놓았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지키고 하자 그래도 절대 응해줍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신임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여 투쟁은 앞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할 겁니다. 나는 당 혁신에 주력을.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으로 떠난 홍 대표는 일본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북핵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현입니다. 네, 중국은 100년 전 일본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80년 전 오늘 시작된 난징 대학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역사 논쟁을 벌이면서 일본과 중국은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절대 잊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제사까지 시작했습니다. 과거사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 관행을 깼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교민들과 만난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며 난징 대학살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한중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도 한 번 더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한국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역대 대통령들은 난징 대학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난징 대학살에 대한 공개 발언을 내놓으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중국에 우호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사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양국의 입장이 서로 다른 문제였다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한 배를 탔다며 어려운 상황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을 비운 채 난징에서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올해만큼은 이 문제에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추모식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주변 차량이 모두 멈춰섭니다. 참석자들의 묵념 속에 희생자 30만 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3,000마리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은 난징 대학살 국가 추모식이 난징을 비롯한 20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3년 전 일본을 거세게 비난했던 시 주석이지만 第二次世界大战史上3大惨案之一，是骇人听闻的反人类罪行，是人类历史上十分黑暗的一页。 오늘은 말을 아꼈고 대신 위 주석이 일본에 대한 과거사 반성을 촉구합니다. 缅怀同中国人民携手抗击日本侵略者献出生命的国际战士和国际友人. 우리 정부에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문 대통령 도착 행사를 제쳐두고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2차례나 난징 대학살 추모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방중 소식은 소홀하게 다뤘던 중국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난징 메시지는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여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대일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꽤 많은 선물을 안겨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군수공업대회 이틀째 회의에서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뒤 정부 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언급했지만 김정은이 직접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은 이르면 내년 초 신년사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핵협상 카드를 예상보다 빨리 꺼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핵 무기를 가진 채 본인의 유리한 그런 협상 테이블을 깔기 위한 북한식 평화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군수공업대회에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군수 분야 핵심 간부들도 집결했습니다. 화성 15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총지휘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전일호 군 중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옆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핵무력을 선언한 북한이 신형 SLBM이나 7차 핵실험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격적인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핵 동결이나 핵 폐기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대화하자고 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첫 소식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깜짝 제안했습니다. We're ready to talk anytime North Korea would like to talk. And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틸러슨 장관은 또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날씨를 얘기해도 좋고 협상 테이블이 네모난지 둥근지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문턱을 아예 없애겠다는 파격적 제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된 제안인지는 불투명하지만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바로 지금이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구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태 안보협력 이사회에서 조세균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북한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대화까지는 양측의 조율이 아직 더 필요한 데다 실제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북한의 반발을 감안하면
비핵화를 의제로 삼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북한 병사 오청성이 공동경비구역 JSA를 넘어 귀순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지만 두 차례의 대수술 끝에 오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는데요. 아주대병원 병실 안에 있는 오 씨의 모습이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살짝 올라간 창문 블라인드 틈으로 환자복 차림의 오청성 씨가 등을 돌린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오 씨는 스스로 몸을 돌려 침대에 눕더니 이불까지 당겨 덮습니다. 총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기순 당시에 비해 혼자서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정도로 몸 상태가 호전된 겁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북한군 기순병사 오청성이 묵고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입니다. 오청성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이 병원 특실에서 묵고 있습니다. 침대 바로 옆에는 검정색 정장 차림의 국정원 요원이 오 씨를 도와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 씨와 말을 주고받던 이 남성은 날이 어두워지자 창밖을 경계하며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오 씨가 입원한 특실에는 병상은 물론 소파와 별도의 간이룸, 화장실까지 구비돼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오 씨의 신체 건강이 상당히 호전됐지만 총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불안 증세를 호소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발언에 날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취임 인사를 위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초반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본격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1야당 패싱하면서 또 밀실 거래하면서 여야관계 아마 끝장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해서 뭐가 되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난 6일 예산안이 처리됐던 과정을 놓고 신경전을 펼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도 이름장을 놓았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지키고 하자 그래도 절대 응해줍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신임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여 투쟁은 앞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할 겁니다. 나는 당 혁신에 주력을.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으로 떠난 홍 대표는 일본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북핵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현입니다. 네, 중국은 100년 전 일본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80년 전 오늘 시작된 난징 대학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역사 논쟁을 벌이면서 일본과 중국은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절대 잊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제사까지 시작했습니다. 과거사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 관행을 깼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교민들과 만난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DJ 비자금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 나왔습니다. 당초 나는 제보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번복했습니다. 한나라당에 자료를 준 사실만큼은 인정한 겁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최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정보관 출신인 박주원 최고위원이 정몽원 전 회장을 언급하며 현대 비자금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3년이죠. 현대 비자금 사건을 내사하고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나 수표들이 입수가 돼 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주성영 전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시인하면서 측근들이 비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뇌물로 받았던 돈들이 수백억입니다. 또는 자금 세탁 등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죠. 그러면서 현대비자금 1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지원 의원을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이 돈이 깨끗한 돈이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깨끗한 돈이었다면 국고에 환수됐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박 의원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측근은. 이름을 대라갔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저는 150억 CD가 무죄가 된 거예요. 박 최고위원은 모레 열리는 당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추가 언급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구입니다. 어제 선출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할 상대당 말을 아꼈고 대신 위 주석이 일본에 대한 과거사 반성을 촉구합니다. 缅怀同中国人民携手抗击日本侵略者献出生命的国际战士和国际友人. 우리 정부에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문 대통령 도착 행사를 제쳐두고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두 차례나 난징 대학살 추모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방중 소식은 소홀하게 다뤘던 중국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난징 메시지는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여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대일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꽤 많은 선물을 안겨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군수공업대회 이틀째 회의에서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뒤 정부 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언급했지만 김정은이 직접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은 이르면 내년 초 신년사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핵협상 카드를 예상보다 빨리 꺼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핵 무기를 가진 채 본인의 유리한 그런 협상 테이블을 떨기 위한 북한식 평화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며 난징 대학살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한중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도 한 번 더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한국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역대 대통령들은 난징 대학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난징 대학살에 대한 공개 발언을 내놓으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중국에 우호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사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양국의 입장이 서로 다른 문제였다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한 배를 탔다며 어려운 상황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을 비운 채 난징에서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올해만큼은 이 문제에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추모식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주변 차량이 모두 멈춰섭니다. 참석자들의 묵념 속에 희생자 30만 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3,000마리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은 난징 대학살 국가 추모식이 난징을 비롯한 20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3년 전 일본을 거세게 비난했던 시 주석이지만 第二次世界大战史上3大惨案之一，是骇人听闻的反人类罪行，是人类历史上十分黑暗的一页。 오늘은 한 군수공업대회에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군수 분야 핵심 간부들도 집결했습니다. 화성 15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총지휘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전일호 군 중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옆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핵무력을 선언한 북한이 신형 SLBM이나 7차 핵실험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격적인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핵 동결이나 핵 폐기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대화하자고 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첫 소식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깜짝 제안했습니다. We're ready to talk anytime North Korea would like to talk. And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틸러슨 장관은 또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날씨를 얘기해도 좋고 협상 테이블이 네모난지 둥근지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문턱을 아예 없애겠다는 파격적 제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된 제안인지는 불투명하지만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바로 지금이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구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태 안보협력 이사회에서 조세균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북한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대화까지는 양측의 조율이